안녕하세요. 뉴스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꿋꿋한 위엄을 보여주는 소나무를 보느라면 왠지 모르게 든든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신성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소나무는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삶과 또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져 있는 한국인의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튜디오의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소나무를 보면요, 지조와 절개 또 충저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한국인들에게 소나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산림청에서 한 10년마다 그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30년 동안 가장 사랑받고 있는 나무는 이제 단연 소나무로 이제 꼽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가 소나무가 아닌가. 그거는 거의 불변의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고 이제 실제 한국인은 이제 삶과 생활에도 아주 밀접하게 그 관련이 있고 실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제 문화에도 녹아 들어 있을 정도로 이 소나무는 아주 친근한 그 우리의 나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소나무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나 산불 또 병충해라든지 또 인간의 무분별한 어떤 개발 행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그 남한 내에서는 50년 안에 또 한반도 전체로 봐서는 100년 안에 전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소나무가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선충이나 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가을부터 이상 고온이 이제 생기고 또 겨울에도 평균보다도 한 2도씨 이상 높은 이런 온도를 보이게 되면 특히 이제 토심이 낮거나 토양이 척박한 이런 곳에 사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강수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그 실제 이제 수분 공급이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이상 고온이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재선충과 같은 이런 것들이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이제 가장 커다란 그 어떤 원인, 소나무의 고사 원인으로 이제 꼽을 수 있고, 그 직접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재선충을 볼 수 있는데 이 재선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처음으로 발병한 거는 이제 1988년인데 계속 해마다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일본은 그 전부터 재선충으로 인한 소나무 고사를 겪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그 어떤 소나무 숲이 이제 다 사라질 정도로 이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방제 특별법도 제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속수무책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재선충 피해가 심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소나무를 엄습하고 있는데요. 재선충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나요? 이것이 이제 북아메리카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것이 이제 1900년대 초에 일본과 북아메리카 간의 이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그 수입목을 들여오면서 북아메리카의 이 재선충이 그 일본에 이제 상륙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70년 동안 이 그 소나무가 시름시름 이제 앓다가 이제 죽어가는 것에 대한 이제 원인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전쟁도 있었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던 거죠. 70년간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나무가 죽어가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1970년대 들어서서 이것이 재선충에 의한 그 소나무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이제 찾아내면서 그때부터 이제 방제를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988년에 우리나라 이제 부산 금정산에 그 하나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본 원숭이를 또 그 수입하면서 그 바닥에 깔았던 소나무 가지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이제 재선충도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이제 방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본은 뭐 상당히 많은 면적의 소나무 숲이 다 사라졌는데 지금은 전체 산림 면적의 9%밖에 안 되고 대신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삼나무를 많이 조림을 해서 40% 정도가 일본 삼나무인데 이런 지금 일본은 이제 추운 지방인 북해도 지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나무가 없어요. 이런 그 전철이나 이런 사례를 정말 그 제대로 교훈으로 삼아서 어떻게 방제하면 좋을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지 않는다라면 이 그 재선충에 의한 피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참 사전 초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하기 어렵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재선충 방지 특별법까지 10년 전에 제정이 됐지만 이걸 좀 개정을 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이 재선충의 원인을 또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솔수염 하늘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개체인데 얘네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소나무를 갉아먹으면서 거기에서 난 상처를 파고들어서 이 재선충이 들어가서 이 나무의 물과 양분의 공급을 차단시킴으로 해서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릴 정도의 아주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죠. 네, 가뭄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해충에 의한 피해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고온 건조라는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소나무, 특히 한반도에서의 소나무는 점차 계속 그 줄어들, 사라질 위험이 더 커지고 할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지구 온난화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가을과 이제 겨울철에 특히 이 늘 푸르른 잎을 사실 이제 유지하면서 계속 겨울을 혹독한 뭐 강풍이나 추운 뭐 그 겨울도 다 이겨내고 하던 이 소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따뜻해지면서 그 이제 가뭄도 심각해지고 재선충과 같은 뭐 솔잎폭발이라든지 뭐 솔껍질 뭐 깍지벌레라든지 이런 병해충을 더 많이 창궐을 하게 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커다란 그 어떤 소나무의 고사를 이제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최근에도 온실가스 감축 뭐 그걸 위해서 뭐 국가적 목표도 수립하고 뭐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또 세계적인 그 이런 행동을 위해서도 뭐 파리에서 이번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이제 열리는데 정말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30년 그리고 전체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최대 그 양이 뭐 46억 톤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지나가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 정도이고 양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 세계인들이 모든 나라가 나서서 방지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